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JTBC의 제동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거세지고 있는 불꽃야구 시즌2를 둘러싼 방송가의 움직임과 그 이면의 진짜 이야기를 다룹니다. 지금 이 순간 방송산업 전체가 왜 이 IP를 주목하고 있는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JTBC가 문을 걸어 잠갔다고 해서 모든 문이 동시에 닫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불꽃야구를 둘러싼 흐름이 던지는 가장 중요한 신호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법적 분쟁의 중심에는 여전히 JTBC가 자리하고 있지만 시장의 시선은 이미 그 바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이동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이며 산업의 논리로만 설명되는 변화다. 지상파와 종편을 가리지 않고 방송사들이 공통적으로 마주한 현실은 분명하다.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스포츠 IP의 부재, 그리고 유튜브와 OTT로 빠져나간 남성 시청층의 공백이다. 단발성 중계나 이벤트성 예능만으로는 더 이상 흐름을 되돌릴 수 없다는 판단이 내부에서 공유되고 있다. 이 지점에서 불꽃야구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미 팬덤과 서사를 동시에 검증받은 특이한 존재로 다시 보이기 시작한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아직 그 어떤 방송사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업계 내부에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평가가 반복해서 흘러나온다. JTBC가 법적 이슈로 움직임이 제한된 상황은 역설적으로 다른 방송사들에게는 탐색의 시간이 된다. 누가 먼저 접근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손을 내미느냐에 따라 판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국면이다. 이때 거론되기 시작한 이름이 바로 SBS다. 왜 하필 SBS인가라는 질문은 감정이 아니라 산업의 구조로 답해야 한다. 스포츠 예능이라는 장르는 제작 난이도가 높고 성공 사례가 많지 않다. 그렇기에 이미 팬덤이 형성된 IP는 위험 요소이자 동시에 가장 매력적인 카드가 된다. 불꽃야구는 아직 방송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된 회차들의 성과와 팬들의 반응을 통해 시장에서 먼저 가치를 증명해왔다. 이 흐름의 중심에는 장시원 PD의 선택이 놓여 있다. 그는 갈등을 감정적으로 확전시키지 않았다. 대신 판의 크기를 키우는 쪽을 택했다. 특정 방송사와의 대립구도가 아니라 시장 전체가 주목하게 만드는 방향이다. 시즌을 둘러싼 소문과 신호들이 잇따라 포착되면서 프로그램은 방송 전부터 이미 파도를 만들고 있다. 이것이 장시원 PD가 노린 효과다. JTBC의 제동은 분명 강력했다. 그러나 그 제동이 불꽃야구의 움직임을 완전히 멈추게 했는지는 아직 누구도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그 제동은 다른 방송사들의 야망과 시장의 빈틈을 동시에 드러낸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이제 질문은 막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이 파도를 타느냐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깊이 있는 분석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불꽃야구 시즌2를 둘러싼 이야기는 단순한 프로그램의 존속 여부를 넘어 방송산업의 구조와 권력이동을 다루는 문제로 확장된다. 다음 단계에서는 왜 이 IP가 방송되지 않았음에도 이미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파도가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살펴본다. 불꽃야구가 지금의 위치에 서게 된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콘텐츠가 일반적인 스포츠 예능과 무엇이 다른지부터 짚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경기를 보여주는 형식이 아니다. 선수 개인의 서사, 제작진의 시선, 그리고 시청자가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 구조가 이미 시즌 초반부터 촘촘하게 설계돼 있었다. 그래서 불꽃야구는 방송 여부와 상관없이 먼저 팬덤을 확보했고, 이 점이 시장에서 방송산업에서 IP의 가치는 편성표에 올라가는 순간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 이전 단계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축적했는지가 핵심이다. 불꽃야구는 공개된 회차들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데이터를 남겼다. 조회수, 화제성, 커뮤니티 반응, 그리고 반복 소비 가능성까지 모든 지표가 평균적인 스포츠 예능과는 다른 곡선을 그렸다. 이 지점에서 방송사들은 이 콘텐츠를 실패 가능성이 높은 실험이 아니라 이미 검증을 마친 자산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팬덤의 성격이다. 불꽃야구를 소비하는 시청자는 단순히 경기를 보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출연자 개개인의 선택과 감정, 제작진의 편집 방향, 그리고 시즌 전체의 서사를 함께 해석하고 토론한다. 이는 일반 예능에서 보기 힘든 반응이다. 이런 팬덤은 방송이 중단되거나 플랫폼이 바뀌어도 쉽게 흩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외부 압력이 가해질수록 결속력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 때문에 불꽃야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완성된 컨텐츠처럼 취급된다. 시장은 미래의 가능성을 계산할 때 과거의 성과보다 현재의 반응을 더 중시한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불꽃야구는 분명히 반응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방송사들이 조심스럽게 이 IP를 들여다보는 이유다. 스포츠 예능이라는 장르 자체가 가진 한계도 이 상황을 더욱 선명하게 만든다. 제작비는 높고 성공 사례는 적으며 실패했을 때 회복 비용은 크다. 그래서 방송사들은 새로운 포맷을 직접 만드는 대신 이미 검증된 구조를 선호하게 된다. 불꽃야구는 이 모든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드문 사례다. 완전히 새롭지 않으면서도 기존의 틀에 갇히지 않았고 실험적이지만 위험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러한 특성은 JTBC와의 법적 분쟁이라는 변수와 맞물리며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한 방송사가 움직이지 못하는 사이 콘텐츠의 가치는 시장 안에서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불꽃야구는 특정 채널에 종속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의 브랜드처럼 인식되기 시작했고 이 변화는 매우 중요하다. 브랜드가 된 콘텐츠는 플랫폼을 옮겨도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불꽃야구가 지금의 위치에 서 있는 이유는 우연이 아니다. 치밀하게 쌓아 올린 서사, 예상보다 빠르게 형성된 팬덤, 그리고 시장이 요구하던 스포츠 IP의 공백이 동시에 맞물린 결과다. 이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 콘텐츠는 더 이상 방송사의 소유물이 아니라 협상의 주체로 변한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바로 장시원 PD다. 다음 단계에서는 장시원 PD가 왜 정면 충돌 대신 판을 키우는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결정이 방송가 전체에 어떤 긴장감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장시원 PD의 선택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프로그램의 존속을 지키려는 대응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JTBC와의 갈등을 하나의 분쟁으로 축소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상황을 통해 불꽃야구라는 콘텐츠의 위치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방향을 택했다. 정면 대응이나 감정적인 반박 대신 시장 전체가 이 IP를 다시 보게 만드는 선택이었다. 일반적으로 방송 제작자는 분쟁이 발생하면 빠르게 봉합을 시도하거나 법적 논리에 집중한다. 그러나 장시원 PD는 이 공식을 따르지 않았다. 그는 특정 방송사와의 대립구도를 부각시키는 대신 불꽃야구가 얼마나 많은 곳에서 필요로 하는 콘텐츠인지를 보여주는 쪽을 선택했다. 이것은 갈등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갈등의 무대를 확장한 전략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발생한다. 불꽃야구를 둘러싼 이야기가 법적 공방의 영역을 벗어나 산업 담론으로 이동했다는 점이다. 지금 시장에서 오가는 질문은 누가 옳으냐가 아니다. 누가 이 IP를 더 잘 성장시킬 수 있느냐로 바뀌었다. 이 질문이 던져지는 순간 판의 주도권은 방송사가 아니라 제작자 쪽으로 기울기 시작한다. 장시원 PD는 이 흐름을 정확히 계산했다. 그는 시즌2를 단순한 후속편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존의 구조를 그대로 반복하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두며 다른 형태와 다른 이름으로도 출범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 메시지는 선언이자 협상 카드다. 컨텐츠는 특정 틀 안에 갇히지 않으며 원하는 곳이 있다면 언제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신호다. 이 전략은 방송사 입장에서 매우 불편하다. 이미 팬덤이 형성된 IP를 외면하는 선택은 장기적으로 리스크가 된다. 반대로 섣불리 뛰어들기에는 법적 변수와 제작 구조의 불확실성이 부담이다. 장시원 PD는 이 딜레마를 정확히 이용하고 있다. 그는 서두르지 않는다. 대신 관심이 자연스럽게 쌓이도록 판을 설계한다. 그 결과 불꽃야구는 아직 방송 일정도 편성도 확정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화제의 중심에 서 있다. 소문과 관측, 해석이 반복되며 콘텐츠의 존재감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이는 의도된 현상이다. 장시원 PD는 갈등을 잠재우는 대신 갈등 위에 서사를 얹었다. 그리고 그 서사는 시장이 스스로 확산시키고 있다. JTBC의 제동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그 제동이 만들어낸 정적은 오래가지 않았다. 정적 속에서 시장은 움직였고 제작자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 지점에서 불꽃야구는 더 이상 한 방송사의 프로그램이 아니다. 그것은 방송산업이 안고 있던 구조적 질문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례로 변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흐름 속에서 왜 SBS,
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거론되는지, 그리고 지상파 방송사가 이 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산업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SBS라는 이름이 이 국면에서 반복해서 언급되는 이유는 우연이 아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처한 현실을 이해하면 이 흐름은 매우 논리적으로 설명된다. 현재 지상파는 오랫동안 안정적인 시청률을 유지해온 장르들이 급격히 약화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드라마와 예능 모두 경쟁이 치열해졌고, 특히 남성 시청층은 이미 상당 부분이 유튜브와 OTT로 이동했다. 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콘텐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내부에서 계속 던져지고 있다. 스포츠는 그 답이 될 수 있는 몇 안 되는 영역이다. 그러나 문제는 스포츠 예능이 생각만큼 쉽게 성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제작비는 높고 포맷은 까다로우며 실패했을 때 타격은 크다. 그래서 지상파는 새로운 스포츠 IP를 직접 키우기보다 이미 검증된 서사를 가진 콘텐츠를 선호하게 된다. 이 조건에 정확히 들어맞는 사례가 바로 불꽃야구다. SBS의 입장에서 불꽃야구는 단순한 프로그램 제안이 아니다. 이미 팬덤이 형성돼 있고 화제성과 확장성이 검증된 IP다. 여기에 제작자의 브랜드와 서사가 결합돼 있다. 이것은 단기 시청률을 넘어 중장기 전략으로 계산할 수 있는 자산이다. 특히 지상파가 필요로 하는 것은 한두 회로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시즌 단위로 끌고 갈 수 있는 컨텐츠다. 불꽃야구는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후보로 보인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상징성이다. 만약 불꽃야구가 지상파를 통해 새로운 형태로 출범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편성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제작자 중심 구조로의 전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방송사에게도 위험이지만 동시에 기회다. 변화의 흐름을 거부하는 대신 선점하는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SBS가 실제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다. 공식 발표는 없고 모든 것은 관측과 해석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시장이 SBS를 주목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지상파 중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새로운 포맷을 실험해왔고 스포츠와 예능의 결합에서도 비교적 많은 경험을 축적해왔기 때문이다. 이런 방송사가 불꽃야구라는 IP에 관심을 갖는다는 가설은 충분히 설득력을 가진다. 이 지점에서 불꽃야구를 둘러싼 이야기는 한층 더 복잡해진다. 단순히 JTBC와의 분쟁을 넘어 지상파와 제작자, 그리고 시장 전체의 이해관계가 얽히기 시작한다. 콘텐츠 하나가 여러 플레이어의 전략을 동시에 흔드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가장 분명해진 사실은 하나다. 불꽃야구는 더 이상 과거의 틀 안에서 설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모든 흐름이 어떻게 방송사 중심 구조에서 제작자 중심 구조로의 이동을 가속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업계 전체에 어떤 긴장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살펴본다. 이 국면에서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불꽃야구라는 하나의 콘텐츠를 넘어 방송산업의 권력구조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오랫동안 방송사는 콘텐츠의 최종 관문이었다. 제작자는 아이디어를 들고 방송사의 선택을 기다렸고 편성 여부가 곧 생존을 결정했다. 그러나 지금 불꽃야구를 둘러싼 흐름은 이 공식이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불꽃야구는 방송되기 이전에 이미 시장에서 반응을 만들었다. 팬덤은 형성됐고 서사는 축적됐으며 화제성은 자발적으로 확산됐다. 이 단계에 도달한 콘텐츠는 방송사의 승인만을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어떤 플랫폼이 이 IP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선택하는 위치에 가까워진다. 제작자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협상의 주체로 이동하는 순간이다. 이 변화는 방송사 입장에서 불편할 수밖에 없다. 기존의 구조에서는 방송사가 판을 설계하고 제작자는 그 안에서 움직였다. 하지만 불꽃야구 사례에서는 제작자가 먼저 판을 깔고 방송사가 그 위에 올라탈지 말지를 고민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는 단순한 계약 문제를 넘어 권력의 이동을 의미한다. 장시원 PD의 전략은 이 지점을 정확히 겨냥한다. 그는 특정 방송사와의 갈등을 빠르게 정리하는 대신 불꽃야구가 방송사 없이도 서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장에 보여주었다. 이는 방송사를 배제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다. 오히려 방송사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환경을 만든 선택이다. 콘텐츠를 원하는 쪽이 조건을 제시하는 구조로 판을 바꾼 것이다. 이 과정에서 팬들의 역할도 달라진다. 시청자는 더 이상 결과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어떤 플랫폼에서 어떤 형태로 이 콘텐츠를 보고 싶은지,
어떤 선택이 더 설득력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반응한다. 이 반응은 곧 시장의 신호가 된다. 방송사와 제작자 모두 이 신호를 무시할 수 없다. 결국 불꽃야구를 둘러싼 논쟁은 합법과 불법,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누가 이 IP를 소유하느냐보다 누가 이 IP를 성장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로 이동했다. 이 질문이 중심에 놓이는 순간 기존의 방송사 중심 구조는 더 이상 안전한 탑이 되지 않는다. 제작자 중심 구조로의 이동은 선택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흐름이다. 이 흐름은 불꽃야구 하나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이 사례가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앞으로 더 많은 제작자들이 같은 방식을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마다 방송산업은 같은 질문을 다시 마주하게 된다. 지금의 구조가 과연 이런 IP들을 끝까지 품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모든 변화가 시즌2라는 이름 아래 어떤 실험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실험이 산업 전체에 어떤 파장을 남길지를 마지막으로 정리한다. 시즌2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기존의 연장을 떠올린다. 그러나 불꽃야구를 둘러싼 현재의 흐름에서 시즌2는 단순한 후속편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실험이며 동시에 방송산업의 미래를 시험하는 무대에 가깝다. 이 실험의 핵심은 어디에서 방송되느냐가 아니라 어떤 구조로 존재하느냐다. 지금까지의 방송 환경에서 시즌은 방송사의 편성 전략 안에서만 의미를 가졌다. 그러나 불꽃야구 시즌2는 그 전제를 무너뜨린다. 아직 플랫폼도 일정도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미 시즌이라는 개념이 시장에서 작동하고 있다. 이는 콘텐츠가 방송사의 시간표가 아니라 팬덤과 시장의 기대 속에서 먼저 완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지점에서 장시현 PD의 선택은 더욱 분명해진다. 그는 시즌2를 통해 단순히 프로그램을 되살리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불꽃야구라는 IP가 특정 방송사에 종속되지 않고도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다. 이름이 바뀌든 구조가 달라지든 핵심 서사와 팬덤이 유지된다면 콘텐츠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메시지다. 이 실험은 방송사들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지금의 방송 구조가 이런 형태의 IP를 끝까지 품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법적 장치를 통해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시장의 흐름까지 멈출 수는 없다. 불꽃야구를 둘러싼 파도가 커질수록 이 질문은 더 또렷해진다. 팬들의 존재 역시 이 실험에서 결정적인 변수다. 시청자는 더 이상 결과를 기다리지 않는다. 어떤 선택이 콘텐츠에 더 좋은 미래를 제공하는지를 판단하고 그 판단을 행동으로 보여준다. 이 행동은 조회수와 화제성,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으로 나타난다. 시즌2를 향한 기대가 쉽게 식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국 불꽃야구 시즌2는 한 프로그램의 운명을 묻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누가 미래의 스포츠 콘텐츠를 설계할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확장된다. 방송사인가? 제작자인가? 아니면 시장과 팬덤의 결합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판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파도는 이미 일어났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파도가 어디까지 커질지, 그리고 누가 그 방향을 결정하게 될지다. 불꽃야구는 더 이상 과거의 연장이 아니다. 그것은 미래를 둘러싼 실험이며 이 실험의 결과는 방송산업 전체에 적지 않은 흔적을 남기게 될 것이다.